오늘은 신체활동 지원, 감염성 질환 예방 보겠습니다. 미생물이 몸에 들어오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노화로 인해 모든 기능이 쇠퇴하고 반응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염은 노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염. 미생물이 몸속에 침입해 수가 증식한 것. 감염을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 공기, 물건이나 가구 등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감염되어 대상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된다. 이 말은 항상 청결히 하세요 말이죠. 감염의 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는 후끈후끈한 열감이 납니다. 왜냐면 염증이 생겨서 그렇대요. 후끈후끈한 열감, 발적, 통증, 부종, 부는 것, 삼출액의 증가, 진물 같은 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호흡기계 감염, 인후통, 목이 따가운 거, 기침, 객담, 가래적, 호흡곤란, 호흡기계 감염. 인후통이 있대요. 인후와 후두 감염 시 인후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인후가 다 여기 관련된 거 같아요. 비강, 입술, 턱, 혀, 후두, 식도, 후두계, 연두, 목젖, 구강. 인후와 후두 감염 시 인후통이 발생할 수 있대요. 통증이 있나 봅니다. 3번 요로 감염, 하부 복통, 배뇨통, 소변할 때, 그 다음에 빈뇨, 자주 소변 보는 거, 잔뇨감, 남은 느낌, 오줌이 남은 느낌, 급박뇨, 급한 소변, 야뇨, 밤에 누고 싶은 소변, 소변의 색변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또는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가려움증요,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의 통증, 오심, 구토, 가독, 설사. 옆구리 부위의 통증은 신장까지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급성 신우염이 된다고 하는데 요로 감염도 조심해야겠죠. 전신 증상, 안면 홍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발열, 발진, 피곤하고 의욕 상실되고 두통, 근육통, 빈맥이 있고요. 100개 이상, 1분에 100개 이상 빨리 뛰는 거죠. 식욕 저하, 탈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감염은 호흡기계도 있고 요로도 감염되고 전신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한번 볼까요? 옆에 참고사항에 탈수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탈수가 감염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탈수 증상, 심한 갈증이 느껴지고 소변 횟수도 감소하고 물이 빠졌으니까 피곤함과 무기력함, 마른 피부와 혀, 정신의 혼동 혹은 혼수.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탈수 증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통 답에 마른 피부와 혀 이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하부 복통은 뭐냐면 아랫배나 하부 골반의 뻐근한 통증이다. 하부 복통 아까 여기 요로 감염에 있었죠. 배뇨통, 배뇨시, 소변을 놓을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 상태. 급박뇨, 소금이 마려운 느낌을 참기 어려운 증상. 조금 더 살펴보고 갑니다. 참고, 소변색, 탕뇨, 탁한 색깔의 소변, 혈뇨, 피가 섞인 소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변이 건강할 때는 약간 보리차 같은 연한 노란색이라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럼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 예방법, 손 씻기가 있습니다. 이게 손 씻기가 70%나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 배입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에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씻어야 한다.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손을 씻어도 상당수의 세균이 남아 있어요.
파란 부분은 대부분 씻겼는데요. 빨간 부분은 거의 씻기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잘 씻어지는 반면에 손등은 엄지, 손끝, 손톱 부분이 잘 안 씻겨지나 봅니다. 그래서 30초 정도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부르면 30초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도 손 씻기가 최고, 마스크하고, 그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손 씻기의 올바른 6단계,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좀 다 TV에서도 한 번씩 나왔던 겁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2. 손바닥을 넓은 면적을 먼저 문지르고 나면 그 다음 넓은 면적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왼쪽이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 손이 올라가게끔. 자, 이제 큰 면적 끝나고 나면 3번 사이사이 손가락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러 줍니다.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손톱 해야 되겠죠? 손톱 부분. 그래서 손가락 부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준다. 그죠? 디귿자 모양 되죠? 옆에서 보면. 5번. 이제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돌려주면서. 자, 왼손 하면 오른손도 해야죠. 6번.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손가락을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리플렛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준비. 손 올바르게 씻기, 올바른 손 씻기 준비. 흐르는 물로 혹은 미온수로 양손을 적신 후 손바닥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혀줍니다. 액상형이 더 좋다고 하네요. 손 씻기 6단계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넓은 면적 2번 끝나고 제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릅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마무리는 흐르는 미온수,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닦고 비눗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수건 또는 핸드드라이로 손을 건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실까요? 항균 액체 비누 이렇게 펌프질 해서 쓰는 이런 액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흐르는 미온수 나왔었고요. 항균 액체 비누 바른다. 자, 일반적인 바 형태, 막대기 형태, 빳빳한 막대기 형태의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액상형.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자, 10번에 보시면 9번에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내고 난 다음에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일회용 수건 등도 나왔습니다.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자,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 보실까요? 음식 만지기 전후, 날 음식을 만지고 나서 날 것 음식 있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기타 해산물을 만지기 전, 만지기 후 꼭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가공 안 된 우유 및 유제품을 만질 때, 씻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만질 때, 행주를 사용한 후 주방 및 화장실을 청소할 때, 이때도 손을 먼저 씻고 주방 화장실 청소하고 또 청소 끝나고 씻고 배변 후 화장실 변기 손잡이와 수도꼭지를 만졌을 때, 오래된 책과 돈을 만졌을 때, 그죠? 사람 손이 제일 많이 타죠.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했을 때,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기 및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만졌을 때, 애완동물을 만졌을 때, 흙, 정수하지 않은 물, 먼지, 곤충을 만졌을 때, 이럴 때 손을 꼭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분비물 처리. 가래가 있죠, 가래. 대상자의 분비물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설물을 만질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뭐 멸균 장갑까지는 아니어도 장갑을 꼭 착용하래요.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자, 꼭 기억하세요.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네, 309페이지. 가정에서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여 씻는다. 4.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피나 색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해야 된다. 찬물로 먼저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의 손이 분비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대상자의 위생관리를 보겠습니다. 목욕은 대상자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균의 전파를 줄이며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2번, 계속 누워있는 대상자는 땀이나 실금으로 인해 침구가 더러워진다. 침구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감염 위험을 줄인다. 3번, 대상자가 입었던 옷도 깨끗이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한번 볼까요? 미생물이 대상자 침구에서 땀이나 분비물이 많아지면 번식해 감염의 요인이 된다. 땀이나 분비물이 많아지면 감염의 요인이 되니까 깨끗이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자의 위생 관리는 그렇게 하고 이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위생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요양보호사 위생 관리. 요양보호사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상자에게 감염 전파 위험도 줄일 수 있다. 2번, 청결을 위해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한다. 이건 뭐 우리 일반인들도 다 하잖아요. 그죠? 3번, 자주 칫솔질을 하여 치아의 건강을 유지한다. 자주 손을 씻는다.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자라기 쉬우므로 로션을 발라 보습한다.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자라기 쉽대요. 오히려 로션을 발라준다. 손톱 밑은 균이 많으므로 손톱은 짧게 깎고 손을 자주 씻는다. 네, 손톱 밑에 균이 많으니까 손톱 자주 짧게 깎고 자주 씻는다. 7번, 가운이나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8번, 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분비물이 묻지 않게 주의한다.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10번, 필요시 보호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그죠? 자, 여기 예를 들어놨네요. 네일 아트 같은 거는 와상 상태 환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상처가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네일 아트 같은 거는 필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0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310페이지 물품 관리. 기도 분비물이 축적된 대상자의 분비물을 자, 목이나 이런 데 기도 분비물이 축적된 대상자의 분비물을 이동식 흡인기 자, 여기 왼쪽 있죠? 이동식 이거 들고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식 흡인기, 휴대용 흡인기라고도 합니다. 이건 가정에서 두고 쓸 수 있고요. 이동식 흡인기나 벽 흡인기에 연결된 관을 통하여 제거한다. 벽 흡인기. 자, 병원에 가면 볼 수 있죠. 고정용 흡인기. 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용 흡인기. 전 이거 봤는데 뭔지 몰랐는데. 가래를 쭉쭉쭉 뽑아낸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자, 여기 보면은 카테터, 코, 입안에 넣는 관. 카테터라고 하죠. 이 빨간 관. 요거는 빨갛진 않지만 빨간가? 요 관. 그리고 여기. 여기는 빨간 관입니다. 카테터. 카테터를 코, 입안에 넣어 쑥쑥쑥쑥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죠? 연결된 관을 통해서 제거한다고 합니다. 기도 분비물이 축적된 대상자의 분비물을 이동식 흡인기나 벽 흡인기에 연결된 관을 통하여 제거한다. 자, 흡인은 빨아들이는 것은 음압을 이용하여 빨아당기는 힘을 이용하여 가래를 제거하는 것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다. 그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자, 이제 가래를 담았습니다. 여기 흡인병, 요것도 흡인병이겠죠. 흡인병은 분비물을 슉 버리고 쫙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흡인병은 닦습니다.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자, 여기 호스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죠? 좀 굳기도 할 것 같은데 아닌가? 가래 같은 건 굳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자, 한 번 사용한 카테터, 한 번 사용한 거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습니다. 호스를 비벼 씻습니다. 소독할 컵은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소독할 컵이 있다면 그냥 깨끗하게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흡인병과 컵은 깨끗하게 씻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용 냄비에 일단 먼저 세척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자, 이 깨끗하게 씻은 소독할 컵과 카테터, 자, 이 깨끗하게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 비벼서 씻은 카테터를 전용 냄비에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호스 나중에 또 따로 사용할 때 잘 분비물을 잘 흡인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코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독해야 되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꼭 기억하세요. 숟가락 젖병 소독처럼 꼭 소독을 한다. 15분 이상. 소독컵과 카테터, 쏘카.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이제 냄비 안에 물이 가득한 데서 끓였잖아요. 그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리고 뚜껑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물을 버리고 나서 이제 물이 없는 조금은 남아있겠지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건져서 자연 건조시킨다. 이제 물이 거의 날아가고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서 손도 대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자연 건조 시켜라는 얘기죠. 카테터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자, 소독한 컵은 자연 건조하는데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야 됩니다. 직사광선이나 뭐 그런 광선을 쬐면 말라서 고무 제품이니까 막 터지겠죠? 자, 그늘에서 말립니다. 자, 끓이는 건 다 15분 이상입니다.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 소독한다. 자, 그럼 흡인을 한번 볼까요? 석션이라고 우리 치과 가도 분비물을 하고 흡인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하, 씹지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거. 흡인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기. 흡인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 변색,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회용 카테터를 많이 사용한다. 씻고 다시 비벼서 씻고 물에 담궈놓고 비벼서 씻고 소독하고 너무 번거롭고 또 비위생적일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한다. 자, 이 호스 같은 거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흡인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감염 예방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복지용구 사용. 그 밖의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복지용구 사용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